오늘날 축구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도덕적이면서도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이 그냥 부닥치면서 약간 좋게 얘기하면 열정, 조금 거치게 표현하면 약간의 폭력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과 조금 닮아 있고. 축구는 하나의 다 국적, 종교, 이념, 이데올로기 다 초월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또한 축구는 과학이다. 22명과 공 하나에 공이 움직이면서 결국 골까지 이르는 어떤 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물리 실험실이죠. 그라운드의 과학 축구. 여기 그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지난 6월 6일 한일 프로축구팀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다.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하며 지독한 열병을 앓기도 한다. 사실 축구만큼 단순한 스포츠도 없다.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축구는 발의 투쟁이다. 발의 도전이며 치열한 경쟁이다. 이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 표출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일정된 규칙과 의외성이 만들어내는 조화. 그것이 바로 축구의 매력이다. 잘 잘랐어요. 바로 쟀습니다. 자, 정면 치고 들어갑니다. 빨리 해야 돼요. 때려야죠. 이준영 슛! 제비 날아가듯이 쏜살같이 때려왔습니다만은 오늘 이준영 꼼짝을 안 합니다. 이준영. 오늘 이준영 선수의 날이에요. 네, 벼르고 있다가 뒤에서 완전히 가로챘는데요. 오른발에 걸려 있습니다. 두 명이 벽을 쌓고요. 그중에서도 축구의 꽃을 꼽으라면 단연 프리킥일 것이다. 시모이라가 90분 경기 내내 쉼없이 뛰어야 하는 선수와 공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잠시 예외다. 시모이라 왼발로 밀듯이 공이 수비수 벽과 9.15m의 거리를 두고 진행되는 프리킥은 선수와 축구공, 그라운드가 만들어내는 축구 과학의 결정체다. 볼을 차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디딤발의 힘의 역할, 임팩트를 가하는 차는 발의 힘의 강도, 그리고 볼을 무회전으로 찰 건지 회전을 걸 건지 역회전을 걸 건지 볼을 띄워서 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드롭성으로 떨굴 건지 그것은 키커가 이미 수학의 문제를 풀듯이 이미 입력이 돼서 볼에 이미 임팩트를 가할 때 모든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 그는 지난해에만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2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선수다.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축구 기술을 갖춘 그의 전매 특허 역시 프리킥. 특히 몸은 30도로 고정시키고 발목을 90도로 꺾는 베컴 특유의 자세는 공과 발이 닿는 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회전과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발달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발이거든요. 근데 그 발로 0.1초 또는 그 이하에 되는 시간에 볼을 맞춰서 본인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보낸다는 것.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축구에 집약된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프리킥을 꼽으라면 단연 브라질 호베르트 카를로스의 UFO 슛일 것이다. 1997년 6월 4일 프랑스 프레월드컵 개막전 전반 22분. 이날 카를로스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을 연출해낸다. 골대까지 거리는 약 37m. 왼발 아웃사이드로 세게 감아찬 공은 시속 135km. 초당 10회 이상의 회전을 하며 마치 UFO처럼 무려 4m가량을 휘어 골대에 꽂힌 것이다. 이때 공이 시속 108km를 넘는 동안은 똑바로 날다가 속도가 108km 아래로 떨어지면 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바로 프리킥 9.15m다. 왼발 슛! 그러니 만약 프리킥 거리가 1m만 짧았어도 축구는 즐기며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니라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 왼발로 슛!
시작하는 스웨덴. 아, 좋은 슈팅이네요. 스치면서 눈앞에 놓인 수비수의 장벽을 넘겨 공이 골대로 들어가는 순간의 짜릿한 골맛. 스트라이커를 함께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답게 바로 이 순간을 맛보기 위해 축구는 존재한다. 슈팅 선취득점. 그렇다면 공의 회전은 누구나 가능할까? 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공을 휘게 스핀킥을 찰 수 있을까? 제작진은 축구 마니아를 자청하는 두 가족과 함께 직접 공을 차보기로 했다. 글쎄 그 선수들만 차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가족. 제작진은 별다른 기술 없이도 모든 공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의 경우는 어떨까? 두 번째 가족 역시 그 정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공이 회전하며 휘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찬 거예요? 그냥 차니까 회전이 되는데요. 그랬어요? 억지로 회전을 하려고 찬 건 아니에요? 네. 중심이 이렇게 빗맞아서 공에 회전이 걸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평상시처럼 찼는데요. 그냥 그게 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회전 시 공은 공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공의 방향에 따라 공기의 속도와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공이 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찰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나 찰 수 없는 것. UFO 슛과 같은 고도의 스핀킥은 무수히 반복되는 연습과 과학적 원리가 만들어낸 축구의 걸작품인 것이다. 여기서는 아랫면은 속도가 빠르게 되고 윗면은 속도가 천천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위가 높게 되고 아랫면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축구볼이나 구가 밑으로 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휘는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질량이다. 제작진은 축구공보다 무거운 농구공과 가벼운 배구공을 찼을 때 휘는 정도를 단순 비교해 보기로 했다. 단 이때 선수 컨디션과 공의 속도, 공기 저항 등 다른 변이는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다양한 질량의 공을 찼을 때 선수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과 실제 휘는 정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음에 이제 축구공만 많이 차봐서 배구공이랑 농구공을 찰 때도 축구공을 찬다는 느낌으로 찼거든요. 근데 배구공을 찰 때는 공이 좀 가볍다 보니까 공에 맞는 순간에 다리에 어떤 맞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근육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없진 않았지만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농구공을 찰 때는 축구공보다 무겁다 보니까 공을 차고 나서 약간 근육에 약간 무리가 온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공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는 공들에게 가해진 힘과 공들의 질량이 관계하게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가해준 힘은 속도의 변화와 질량을 곱한 것 같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농구공의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가 적게 되겠고요. 따라서 좀 덜 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구공은 속도의 변화가 많아서 그만큼 더 많이 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킥의 패러다임도 진화하고 있다. 브라질 축구 선수 주닝요가 높은 수비 방어벽을 훌쩍 넘겨 뚝 떨어지며 골대 그물을 휘감는 마술 같은 슛. 고속 무회전 슛이 그것이다. 이번에 가와구치 선수 조금은
아쉬운 실수를. 결국 공의 회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공이 진행할 방향으로의 그 중심축하고 키커의 발등의 중심선 축, 아까 말씀드린 그 중심선 축하고 일치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요거 만나게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공 그리고 내가 차는 발 이거를 이 포인트를 맞춰서 때린다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확률은 높아지지만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제작진은 서울대 축구부 10명과 함께 각각 회전슛과 무회전 슛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먼저 회전슛 시도. 그 결과 10명 모두가 무리 없이 회전슛을 차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엔 무회전 슛 도전. 도전 결과 10명의 선수 전원이 회전 슛을 성공시킨 데 반해 무회전 슛은 단 한 명의 선수만이 성공시켰다. 무회전은 정 가운데를 발등으로 맞춰서 그대로 밀어줘야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왜 못 찬 거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맞추긴 했는데 여기서 약간 그대로 밀지를 못하고 약간 삐뚤어졌기 때문에 회전이 걸린 거예요. 다음에 차면은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차볼 수도 있을까요? 예, 한번 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재도전 결과는 실패. 공과 발의 중심축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이거를 맞추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대로 못 밀고 약간 몸이 틀어지면서 회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발은 손과 달리 우리 신체 중에서도 가장 진화가 더딘 부위 중 하나다. 그만큼 공과 발의 중심축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란 쉽지 않은데 그런 만큼 감각적 기술과 고도의 훈련은 필수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실제 풍동 실험을 통해 공의 무회전 시 공기의 흐름을 확인해봤다. 그 결과 회전하지 않는 공은 화면에서와 같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공기의 흐름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의 회전 시 공기의 흐름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흐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구의 킥 기술 발전이 낳은 고속 무회전 슛. 한순간 골키퍼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린 이는 분명 마구다. 우리 그 미사일이나 총알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직진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면서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왜 회전을 시키냐면은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은 회전을 시키냐 그냥 직진만 하게 되면은 옆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탄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축구공이 그 회전을 시키지 않고 찼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볼의 그 궤도가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 근력과 스피드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90분 동안 쉴 새 없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기 위해선 그만한 체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페인팅 기술이다. 페인팅이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한 속임수 동작을 말하는데 이영표 선수의 일명 헛다리 짚기 기술이 그 대표적 예다. 앞쪽 연결 박종희 왼쪽으로 뽑아주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영표,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고 있는 이영표. 또 개인기를 발휘하면서 불과 0.06초에서 0.1초도 안 되는 사이 속임수 동작과 실제 슛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중 자극을 취함으로써 수비수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뺏는 것이다. 또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돌파에 이은 상대를 속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상대의 흐름과 타이밍을 내가 뺏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호나우딩요, 또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의 상대를 속이는 기술을 보면 빠른 것도 있지만 상대를 역동작이 아주 잘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승리를 거둬서 한국 캐리가 최근 들어서 J리그한테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반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네 프리킥. 전반 4분 만에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첫 골이 터졌다. 머리를 대서 완전히 각을 꺾었어요. 아, 멋진다만 타이밍을 그렇죠. 뺐었죠. 오늘 아주 깔끔한 축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공을 골대에 넣으면 그뿐이다. 자, 이준영 선수. 이 순간을 보기 위해 관중들은 열광하며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다. 이준영의 선취골. 축구공 하나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다. 4분이 조금 넘었어요. 저 이준영 선수 뭐 둘레 68cm, 무게 410g. 해면에서의 공기압력 0.6에서 1.1기압. 흔히 사람들은 축구공을 가리켜 둥글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축구공은 둥글지 않다. 엄밀히 말해 12개의 정오각형과 20개의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32면체로 오일러의 공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축구공은 크게 부드럽고도 질긴 외피와 이를 엮은 1620번의 촘촘한 바느질, 내피와 공기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모양을 갖춘 축구공은 질량과 지름, 탄성과 반발력 등 엄정한 테스트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여기에 보다 빠른 속도와 정확도, 방수 효과의 극대화는 피파, 국제축구연맹이 내세우고 있는 공인구의 인증 조건 중 하나다. (19세기까지) 돼지 등 동물 오줌보로 대신했던 축구공은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역대 월드컵 공인구는 그 발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잣대일 것이다. 1970년 텔스타를 통해 오늘날의 흑백 디자인을 선보인 월드컵 공인구는 이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작은 힘으로도 더 빠르고 더 많은 회전이 가능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인구 피보노바가 선보였는가 하면 2006년 팀 가이스트는 획기적으로 패널 수를 14개까지 줄여 공의 정확도와 컨트롤을 높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유로패스 공인구인 2008 유로패스는 표면에 미세돌기를 넣어 공과 축구와의 표면 마찰력을 높였다. 좀 더 멀리 강하게, 좀 더 완벽한 회전이 가능한 축구공. 그 진화의 끝이 어딜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축구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골입니다. 골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을 더욱더 그런 위협적인 어떤 요소로 만들어주는 건데, 반발력이라든지 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수에게는 좀 더 편하게, 수비수와 골키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계속 진일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린다 카지. 머리로 떨어뜨린다는 볼이 루카스에게 좀. 아, 나와야 돼. 슛 자, 때리죠. 왼발로 슛. 아유, 안 돼요. 위험합니다. 안 돼요. 전반 44분 일본 팀에서 동점골을 넣었다. 숨막히는 접전. 자, 지금 상황. 득점이 많지 않은 축구에서 한 골은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20팀 상황. 축구는 각 팀의 선수 11명씩 총 22명 선수들에 의해 90분간 진행된다. 이 시간 동안 선수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기 규칙들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 고대 축구는 스포츠이기 이전에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 유럽 부활절을 앞두고 열린 마을 축제 이벤트였던 축구. 1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4km 거리에 있는 골대를 사이에 두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던 메스 풋볼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 이후 공터에서 놀이로 즐기던 축구가 기숙사 학생들이 머무는 교정으로 옮겨오면서 오늘날의 베스트 11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여기엔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의 흥미를 담보로 한 과학적 근거도 찾아볼 수 있다. 축구장의 크기와 선수 수를 감안한 선수 1인당 그라운드의 확보 면적이나 선수들 간의 평균 거리, 약 2.4초의 공의 보유 시간 등은 그 역동성을 보여준다. 축구선수 1인당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대략 한 300여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사각형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거기서부터는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킥을 해서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야 할 그런 판단을 해야 할 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축구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리블 파워와 그다음에 패싱력, 이것이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구는 발을 사용한다. 인간 본능에 충실한 가장 격렬한 스포츠라는 표현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축구는 고도의 두뇌 싸움이기도 하다. 철저한 선수 분석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술, 선수 특징과 포지션에 따른 1:1 맞춤 훈련 등이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있었던 한 스포츠 세미나장. 이날 발표 주제 중 하나로 영상 분석이 다뤄졌다. 주질 않고 드리블을 하고 있죠. 데이터상으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보다는 영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득점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 수비는 늘 많고요.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미 영상 분석은 지난 경기를 모니터하고 분석함으로써 팀은 물론 선수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축구에서 얘기하는 드리블이나 또 페이크 동작이나 페인팅이나 슈팅이나 모든 것은 전부 과학적인 시각에서의 분석과 훈련과 또 경기와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기고 지는 것을 다투는 그런 볼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총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축구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내 스포츠 과학의 산실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Ready? 5, 4, 3, 2, 1, start. 지난 2002년 히딩크 감독을 통해 부각된 셔틀런 역시 축구의 과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가슴에 심박수 측정 기기를 달고 20m 왕복 달리기를 하는 이 훈련 방법은 선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제작진은 서울대 축구부에서 유사한 신체 조건을 가진 두 선수를 대상으로 셔틀런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테스트를 시작한 지 12분 경과, 19번 선수가 먼저 기권, 총 13단계 109회를 뛰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소리에 못 쫓아가겠어요. 15분 경과, 22번 선수가 테스트를 마쳤다. 기록은 총 15단계 151회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막 체력 훈련 테스트 했을 때는 그냥 운동장을 뛰거나 그래서 그냥 속도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뛰었었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담감보다도 자기가 힘들면 포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부담감 없이 뛸 수 있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축구선 이러한 심박수 측정 분석 결과는 훈련의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축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 11명의 포지션이 있는데 각 포지션마다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모두 어떠한 요구되는 경기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별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고 정말 적절한 선수를 선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포츠 과학화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축구 선수의 운동량은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센터백의 경우 한 경기당 평균 10km를 뛰는 데 반해 스트라이커는 10.9km, 미드필더는 약 13km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2010년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화정무호에 탑승한 태극전사들이 다시 모였다. 이들에게 강한 체력과 승부욕, 강한 정신력은 가장 우선돼야 할 요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대 과학 축구적 요소와 가능성의 확인은 이미 태극전사들에게 필수 병기가 된 셈이다. 반할 표정을 짓는다든지. 경기 후반전. 각 팀의 10명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 순간 보이지 않는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다. 포스트 2.44m, 크로스바 7.32m의 골대를 지키고 선 수문장, 바로 골키퍼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키퍼와 키커들의 신체 움직임은 1대 17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 반대다. 골키퍼의 눈과 머리는 경기 시간 90분 내내 공을 따라다닌다. 골키퍼는 그라운드 위의 감독이기 때문이다. 골키퍼가 가장 주목받는 순간, 바로 골키퍼와 키커의 1대1 승부가 이루어지는 페널티킥이다. 통산 페널티킥의 성공 확률은 70%. 사실 승부는 골키퍼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는 30%의 골 방어를 위해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한다. 물론 여기엔 고도의 심리전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골키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 키카가 공을 놓을 때까지 제 앞에 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키카 눈을 계속 쳐다봐요. 계속 기분 나쁘다 그래야 되나 선수가 이게 심리적으로 저희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언제든 기다렸다가 막을 수가 있지만 선수는 공을 놓자마자 서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해하죠 선수들이. 그런 심리전에 이기려고 많이 노력하죠. 페널티킥 거리 11m. 지금 이 순간 그라운드엔 오직 우리 둘뿐이다. 저기 공격수가 보인다. 그는 골을 넣을 것이고 나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부담은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보다 긴장한 건 키커다. 어쩌면 그는 나보다 몇 배 더 위축돼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사실 수치상으로 본다면 골키퍼가 공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그 속도만 놓고 비교해봐도 골키퍼가 공의 방향을 판단하고 막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3에서 0.4초. 그러나 이때쯤 공은 골대를 지난 뒤다. 공의 방향을 미리 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는 역으로 1대1 페널티킥 상황에서 심리적 요인이 얼마만큼 중요함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한다.
실제로 중요한 경기일수록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는 장면을 어렵지 않이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훈재 골키퍼와 스페인의 호아킨 선수의 1대1 승부. 당시 전 세계 축구팬의 시선이 일순간 이들에게 집중됐다. 막아냈습니다. 네, 이훈재 선수 쳐냈습니다. 이훈재 선방. 결과는 이훈재 골키퍼의 승리.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요인이 컸다. 우리 모두 닐 선수가 성공시켰고 스페인 호아킨. 유리한 거는 키카가 유리하잖아요. 차는 사람이. 근데 골키퍼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올 건지 왼쪽으로 올 건지 오른쪽으로 올 건지 딱 50대 50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와중에도 아까 못 넣는다는 거는 차는 폼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찬다고 읽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골키퍼가 맞는 확률이 맞추는데 대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찬단 말이에요.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찬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머릿속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이 페널티 잘 차는 사람들도 보면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실전적인 훈련이 없이는 잘 찼어요. 그런가 하면 골키퍼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시선 추적 시스템이 연구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스템은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그 움직임을 보고 공의 방향을 예측, 몸을 날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다. 골키퍼의 시선이 키커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신체 어느 움직임을 보면 골 방어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예측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초보자의 경우 시선이 공과 선수의 발에 집중되는 반면 능숙한 골키퍼는 공격수의 허리에서 무릎, 공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며 공의 방향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키퍼가 어디를 보고 상대방의 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분석을 해보면은 우수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상대방 움직임을 봐야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있을 때 상대방의 동작을 예측하는 정확성이 떨어지는가, 어디를 보고서 몸을 날렸을 때 예측의 정확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축구에 있어 녹색 잔디구장은 하나의 상징이자 중요한 승부수다. 그만큼 선수들은 잔디의 길이나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현지 원정을 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폴란드전을 앞두고 경기장에 물을 뿌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공의 스피드 향상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잔디가 높으면 공의 스피드와 리바운드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선수들의 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구장의 잔디는 스펀지 역할도 한다. 잔디 아래 균일한 입자의 모래와 자갈층을 둠으로써 배수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흙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유독 우천시에도 축구 경기만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진은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에서 각각 공의 구름거리와 리바운드를 측정해봤다. 먼저 천연 잔디의 구름거리는 3회 평균 5.3m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조 잔디에서의 구름거리. 이 경우 평균 12.1m로 2배 이상 공이 멀리 굴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리바운드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엔 일정 높이의 인조 잔디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았다.
천연 잔디 역시 같은 높이에서 축구공을 떨어뜨려 보았다. 실험 결과 리바운드 역시 인조 잔디가 천연 잔디보다 2배 가까이 높이 튕겨져 올라왔다. 일단 그 인조 잔디하고 천연 잔디는 잔디의 잔디의 사용 횟수나 잔디 밀도, 잔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천연 잔디는 잔디 자체가 잔디 줄기가 좀 빳빳해서 볼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조 잔디는 전부 다 누워 있기 때문에 또 층집하고 고무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 구름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있어 축구하는 몸의 일부와도 같다. 잔디를 밟고 선 것도 직접적으로 공을 차는 것도 축구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발 보호와 부상 방지는 물론 경기력의 20%를 좌우한다는 핵심 병기 역시 축구화다. 훈련 도중 가진 막간의 휴식 시간. 그 사이 축구화도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 짧은 휴식을 취한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한 축구화 생산 공장. 축구화는 크게 가피, 안창과 중창, 밑창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발 뒤쪽을 보호하기 위한 힐컵이 그 역할을 더하고 있는데 선택 시 자신의 발볼 넓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구화의 실밥 역시 단순한 무늬가 아니다. 공의 회전력과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학인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축구화의 생명력은 스터드다. 스터드란 신발 밑바닥에 박힌 징으로 선수의 포지션이나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 그 재질과 개수, 높이 등이 다각도에서 진화해왔다. 힘을 분산시켜 발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의 회전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스터드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스터드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배열된 것도 지금 우리 인체의 발바닥에서 인체로 전달되어지는 압력들을 분산시키고 회전력과 출발 전기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터드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스터드의 앞쪽 이 부분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중앙 쪽이 조금 높고요. 뒤쪽이 가장 높게 어디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여질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스터드는 그 모양과 개수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공격수들은 12개의 짧은 스터드가 박혀있어 빠른 스피드가 가능한 축구화를 선호하는가 하면 수비수들은 6개의 긴 스터드가 박혀있어 순발력과 짧은 이동이 가능한 축구화를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구분보다는 선수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우선되는 추세다. 사람마다 다른 지문을 가진 것처럼 발 모양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에 발을 보호하고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축구화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가의 접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신발이 이제까지 발전했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어떤 트렌드 아니면 그 흐름이라고 하면은 착용자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공을 다룰 수 있고 그 공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축구와 함께 유니폼은 선수들에게 있어 창과 방패와도 같다. 특히 올 초 새롭게 선보인 국가대표 유니폼은 기존 무게보다 18%나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부피도 최소화됐다. 여기에 땀 흡수와 배출 등 기능성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됐다. 실험 결과에서 보면은 그 하얀색 축구복은 의복 내 습도가 더 낮고 파란색 축구복은 의복 내 습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그 축구 선수들이 입고 뛰었을 경우에 그 쾌적함이라던가 이런 것이 하얀색 축구복이 더 좋다라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피부온을 보면은 그 하얀색 축구복이 평균 피부온이 더 낮고 파란색 축구복이 평균 피부온이 더 높은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 하얀색 축구복을 입었을 때 그 열이 더 빨리 발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선수들이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첨단 소재가 이뤄낸 신축성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기 중 몸싸움에 대비한 신축성 강화는 선수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요소 중 하나다. 첨단 과학기술이 더해진 축구 유니폼. 이는 경기장 밖에 또 다른 승부수가 되고 있다. 아직은 그게 지금 경기에 완벽하게 적응은 못합니다. 경기가 모두 끝났다. 22명의 선수들이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슛을 차면서 직접 몸으로 증명해 보인 물리 실험도 끝났다. 축구는 과학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 축구는 과학이 아닐지도 모른다.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 단 한 골만으로도 꿈은 이루어진다. 적어도 경기가 진행되는 90분간은 모든 것이 예측 불허다. 그곳이 바로 그라운드다. 구장 내에서는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지 싸움이지. 기술, 전술, 체력이 복합적인 게 가미된 이미지 싸움이라. 그러나 경기가 끝나는 순간 축구는 과학이 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축구의 재미와 승률 1%를 더하기 위한 노력. 과학이 있어 축구는 또 한 발 진화하고 있다. 축구는 과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 축구를 변화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죠. 정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골 하나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심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골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반칙을 주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뛰잖아요. 11명. 그걸 보고 또 좋아해줘요. 장비가 필요 없어요. 축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뭉칠 수 있고 공터만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공 하나만 던져주면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농구나 핸드볼 뭐 다른 구기 종목도 많지만 점수가 많이 나는 운동이 아니고 11명이 80명 뛰어야 한 골이 드물게 나기 때문에 그 이제 골맛이 좀 특별하죠. 글쎄요, 마약 같은 그런 유혹? 웃기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고 막 발도 헛발질 하기도 하고 공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몸싸움 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즐겁고요. 다 잊어먹고 해요. 다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해요. 그런 사람은 안다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글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희랑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